380쪽 2010년 3회차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그 보기에 보니까 원소 분석이 탄소가 82%고 수소가 8%, 산소가 4%, 그 다음에 황이 2%고 기타가 4%다. 이 원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연료 속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분석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배기가스 분석은 이제 거기에 연소해가지고 나가는 가스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는 이제 CO2가 10%, O2가 2%, 그 다음에 CO가 1%, 질소가 8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원소 분석에서 산소가 4%고 배기가스가 산소가 2%인데 요거를 잘못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틀리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 분석에 들어갔을 때는 그 위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수변수 가스량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 있어 가지고 계산할 때는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배기가스 분석치 값을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것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1번 공기비의 값을 구하시오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 공기비 M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보니까요, O2 값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CO 값도 나와 있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N2 값도 나와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비는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밑에 주어져 있는 N2 값하고 O2 값, 요것들을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N2-3.76에 그렇죠? O2-0.5CO. 불완전 연소일 때는 이제 0.5CO 요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완전 연소일 때는 거기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2 값이 여기서는 87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3.76. O2 값이 2에다가 마이너스 0.5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기비가 이 값이 1.07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론 산소량은 몇 노르말 루베 퍼 킬로그램이냐 그랬습니다. O0가 되겠죠. O0는 1.867C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식이 튀어나와야 되죠. 그렇죠? 플러스 5.6에 H-8분의 5 플러스 0.7S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67 곱하기 C 값이 0.82 그렇죠? 원소 분석치에 대한 값이 되겠습니다. 5.6가로 그 다음에 0.08 마이너스 8분의 0.04 플러스 0.7 곱하기 0.02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1.96이 나옵니다. 노르말 루베 퍼 킬로그램이 되겠다. 이렇게. 자, 세 번째는 보니까 이론 공기량은 얼마냐 그렇습니다. 자, 이론 공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론 산소량이 차지하는 최적비가 얼마입니까? 21%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1%니까 0.21로 항상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량식일 때는 0.2325, 그러니까 약 0.232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 최적식일 때는 1.96에다가 0.21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냐면요. 9.3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 걸 보니까 이론 스펙이 가스량은 얼마냐 그렇습니다. 이론 스펙이 가스량이라는 것은 이론이니까 G0 W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론일 때는 1-0.21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실제 같으면 여기 1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n-0.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a0 플러스 1.867c 플러스 0.7s 그렇죠? 플러스 0.8에 n2 플러스 1.244 가로 9h 플러스 w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0.79가 나오죠? 곱하기 A0가 얼마입니까? 9.33이 나왔네. 그죠? 9.33 플러스 1.867 곱하기 C 값이 82%니까 0.82 플러스 0.7 곱하기 S가 0.02 0.8 곱하기 N2가 여기는 없나요? N2가 제로네. 그죠? 그러니까 제로 플러스 1.244 가로 9 곱하기 H 값이 얼마예요? 0.08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9.81 노르말 루베 퍼 킬로그램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스페이가스량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실제 스페이가스량.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지금 빠져 있네. 그렇죠? 실제 스페이가스량도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자, 실제 스페이가스량은 GW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GW 실제 스페이가스량은 이론 스페이가스량에다가 뭐가 더 들어간 겁니까? 실제로 과잉 공기량이 더 들어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론 습연소가스량에다가 과잉 공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 습연소가스량에다가 이게 사실은 A라고 하는 것은 공기비에다가 이론 공기량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공통인수가 뭐예요? A0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묶어내면은 이렇게 묶어내면은 n-1에 A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G0W가 지금 여기가 9.81이죠. 그죠? 이론 수변수가스량이. 그 다음에 공기비가 아까 1.07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에다가 이론 공기량이 얼마입니까? 9.33이 되겠죠. 9.33 이렇게 계산하니까 10.46이 나왔다. 노르말 루베 퍼 킬로그램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면은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나열된 것을 보고 인젝터의 작동 순서를 쓰시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젝터의 작동 순서하고 그 다음에 정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앞전에서도 강의할 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작동 순서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인젝터 작동 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출구 측에 정지 밸브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구 측 정지 밸브를 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급수 밸브하고 증기 밸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느 게 위험합니까? 증기 밸브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급수 밸브부터 먼저 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증기 밸브 열고. 마지막에 핸들 여는 겁니다. 그죠? 핸들을 가지고 이제 조작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정지 순서가 있습니다. 정지 순서는 여기인데 원래 거꾸로 역으로 되어야죠. 그러니까 핸들 닫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핸들 열기가 되는 것이고
핸들 닫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전에는 증기 밸브하고 급수 밸브하고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애매모호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급수 밸브부터 먼저 닫기가 되겠고 어떤 경우는 이제 증기 밸브를 먼저 닫는다. 이렇게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급수 밸브를 먼저 닫게 되면은 증기는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위험하죠. 그죠?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또 반대로 증기 밸브를 먼저 닫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또 워터인 수격작용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고려하다 보니까 그래도 안정성이 우선이다. 그래서 안전성이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그대로 거꾸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 밸브 닫기. 그 다음에 출구 측 정지 밸브 닫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젝터의 어떤 고장 원인 같은 거는 쭉 나왔었죠. 뭐 급수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 뭐 50도씨 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증기의 압력이 뭐 2kg/제곱센티 이하로 너무 낮은 경우. 사실은 이거는 무슨 힘 가져가는 겁니까? 무동력식이기 때문에 증기의 압력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베르니 정리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속도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압력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이제 공급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물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뭐 공기가 누입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체크 밸브가 말을 안 듣는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젝터의 원리는 무슨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베르니 정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도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자, 3번 보시겠습니다. 관류 보일러의 종류 3가지 쓰셨습니다. 이거는 앞전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외울 때 관람객술의 소변 그렇습니다. 그죠? 관류 보일러는 람진 보일러. 그 다음에 그러면 엠모스 보일러. 그 다음에 소형 관류 보일러, 벤션 보일러 또는 벤슨 보일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보일러를 가동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보일러 효율은 몇 %인지 구하시오. 연료의 연소율이 12만 킬로칼로리고 배기가스의 손실열이 8,000이다. 그 다음에 불안전 손실열이 1,200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보일러 효율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일러 효율 같은 경우는 하여튼 연료를 총 넣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생시켜준 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열입니다. 자, 거기서 얼마만큼 유효한 일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효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유효 출력이라는 얘기는 공급열에서 공급열을 받아가지고 뭘 빼주는 겁니까? 손실열 빼준 게 유효율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열에서 손실열 빼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입열분의 유효열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입출열법이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손실열법이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공급열이 지금 총 얼마나 알았습니까? 12만입니다. 그 12만 중에서 공급열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손실열, 배기가스라든지 방산 손실이라든지 뭐 불안전 손실이라든지 미연소 손실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8,000하고 그다음에 12,000을 여기서는 1,200입니까? 예, 1,200을 더했다가 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은 0.923이 나오더라. 그래서 92.3%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시겠습니다. 반지름 6m인 구형 용기의 압력이, 자, 구형이라고 해서는 축구공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구형 용기의 압력이 120kPa이고 온도가 20도씨일 때 최적은 몇 km몰이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걸 아셔야 되죠. 구의 최적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축구공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로 제작하게 되면 그렇죠. 가장 강도가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 연료라든지 이런 거 저장할 때는 전부 다 구형 탱크, 다시 말하면 홀더에다가 보관해 가지고 이제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강도상 이제 유리한 거죠. 요게 이제 반지름이 6m 그랬습니다. 반지름이 6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의 최적 V라고 하는 것은 요 공식을 아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6이니까 6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904.8 미터 세제곱이 나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T1분의 P1 V1 이걸 T2분의 P2 V2 이제 요 공식 써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2를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요. V2라고 하는 것은 T1분의 T2 곱하기 P2분의 P1 이제 요거 뒤집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압력이 높으면 체적이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게 뒤바뀌어야 되는 건다는 거 그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V1이 되겠습니다. 자, T1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0도씨니까 절대 온도로 고치면 273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20도니까 273 플러스 20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P2는 이제 뒤집어진 거죠. 120kPa이고 표준 상태에서는 101.3kPa이 되겠죠. 거기다가 여기가 V1이 904.8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은 36.6 그다음에 킬로몰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거의 답은 36.6kmol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6번 보시겠습니다. 자, 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공기의 유속은 몇 미터 퍼 세컨인지 구하시겠습니다. 표준 대기압 상태 101.3kPa 0도씨에서 공기의 밀도는 1.29이고 액주계상의 수온의 차이는 300mHg다 그랬습니다. 그때 수온의 비중은 13.5다 그랬습니다. 그때 유속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유속 V라고 하는 것은 그게 수온하고 거기 보시면 이제 공기하고 같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때는 이제 보존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EGH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감마분의 감마 S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9.8에다가 여기가 얼마입니까? 300mH죠. 300mHg. 그래서 물의 비중량이 1000이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거기가 공기 비중량이 1.29이고 그 다음에 수온의 비중이 13.5니까 거기 비중량이 1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248 미터 퍼 세크가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시겠습니다. 수관식 보일러 중에서 강제순환식 보일러를 두 가지 쓰셔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순환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외울 때 배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배 그러면 뭐예요? 베록스가 되는 것이고 라 그러면 라몽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순환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바브콕하고 스네게지, 다꾸마, 뭐 갸르베, 야로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베록스하고 라몽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순환식, 그 다음에 자연순환식, 관류보일러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요. 잘 정리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8번 보시겠습니다. 연도 내를 흐르는 배기가스 온도가 320도씨인 보일러에 공기 열기 에어프리 히터를 설치해가지고 온도를 170도까지 떨어뜨린다면 연료는 몇 퍼센트 절감되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온도가 320도짜리 온도가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거를 그 회수해가지고 공기를 예열시키니까 이 배기가스 온도가 어떻습니까? 열교환되면서 떨어지겠죠. 그 떨어지는 온도가 몇 도라는 거예요? 170도입니다. 그럼 몇 도만큼 떨어진 겁니까? 320에서 170도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절감된 거죠.